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여기는 덕산 김재규 선생의 묘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망자가 모셔진 봉분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의사 김재규 장군 추모비라고 적힌 이 커다란 비석입니다. 사실 예전에 왔을 때도 이 비석이 어떤 경위로 이곳에 세워지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사실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있었는데, 얼마 전 제 유튜브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 추모비를 건립한 송죽회 회원분을 안다고 하셔서, 그 시청자분의 소개로 이 추모비를 건립했다고 알려진 광주 전남 송죽회 회원분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추모비 옆면에 비석 건립에 참여한 송죽회 회원분들 이름이 한 24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송기숙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추모비를 누가 왜 세웠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래서 송기숙 선생님을 뵙자마자 그걸 여쭤봤어요. 박민기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회원이 한 4, 50년 송죽회가 조직 운영이 됐고,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어르신이 맨 처음에 발의를 한 것이에요. 박민기 어르신이 자기 생각을 모임석상에서 평언을 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찬성합니다. 추진합시다. 88년 말쯤이나 겨울쯤이나 됐을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89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그때 우리가 한 사람 앞에 47만 원씩 냈어요. 그때 47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기가 다 어려운 처지에서 말이야. 여기가 다 빚내가지고. 그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 광주 전남 송죽회 당시 회장이 여기 보시면 박민기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예전에 국회의원도 2번 지냈고 장면 정권 시절에는 상공부 차관도 지내기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규합을 해서 이런 송죽회라는 민간단체를 조직하고 계속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헌신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 송기숙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회장이었던 박민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고, 거기에 이제 회원들이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 비석 제작에 나섰다고 했는데, 1988년 무렵에 이 추모비 건립하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가 그 전두환 정권 이후인지, 당시에는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5공화국에 대한 그 전면적인 청문회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그와 더불어서 12.6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1988년인가에 동아일보에 그 김재규의 사연과 관련한 그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는 등, 아마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이제 여러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김재규와 관련한 보도 같은 걸 보고 아마 박민기 회장님이 이 김재규 추모비를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회원들께 전했던 게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리인데, 당시 시대상은 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제 머리 위로 뭐 이만큼이 있는 걸 보면 추모비의 전체 높이가 2m 정도가 넘을 텐데, 이 추모비의 제작과 운반에 대해서도 이걸 이제 극비리 하는 것이야. 우리 회원들만 알고 그 외부 사람들 알면 돼. 큰일 나. 바로 이 비밀 폭로되버리면 간다고 가. 그때 상황이 비석을 만드는 그 회사에다가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 곁에 오지도 않아. 이 비석을 만든 주인을 우리 회원으로 만든 것이야. 이 비석을 이걸 밖에서 못하니까 자기 안방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안방에서 만든 것이야. 밖에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안방에서 이 비석을 돌을 넣어놓고 안방에서 만들었어. 알고 바로 가지, 바로 가. 지하실에 끌려가서 맞고 형무소에 끌려가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야. 그때 2월달인데 오픈면에 거기를 오니까 그때는 여기가 잔디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바닥이야 이렇게 얼어서 말이야. 발을 지르면 그냥 미끄러지고, 도저히 박자 스멜에서 못 가. 그래서 그냥 버스는 전부 내려서 수족을 밀고 이제 몇십 개 이렇게 짜고 했잖아. 여기를 올라가니 도저히
발을 못 찍어 들어가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발을 좀 미끄러서 아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그때 경운기를 하나 맞췄어. 체인을 말이야 차 위에 그 김정이 몇 옆에 큰 손잡이에다 묶고 경운기가 체인을 감으면서 싣고 경운기가 3번을 운반했지. 그리고 뒤에서 밀고 전 회원들이 다 밀고 경운기가 그냥 경운기가 못 올라가 반짝 밀면서 말이야 습해가 돼가지고 땅이 막 파이고 그래가지고. 송기숙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비석을 제작하고 운반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뭐 경찰 측이 감시를 하고 제지를 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공포 분위기, 엄혹한 분위기에서 비석이 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놀랐어요. 비밀이 셌어. 묘지로 싣고 오려고 한 30명 이상이 다 준비를 해서 이것이 비밀 폭로돼가지고 경찰들이 한 30-40명 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몸싸움이 벌이는 거야. 우리하고 이제 경찰도 알면서 이제 상부주의니까 적당하게 액션을 취해주더만. 그런데 헬기가 왔더라고. 그냥 와서 바로 위에서 나도 이 죽당 준 대로 와. 정보가 들어갔지. 경찰을 통해서 들어갔고 우리는 헬기 또 올 줄 몰랐다고. 헬기 어떻게 헬기에서 내려와. 거기서 무서운 싸움이 된 거야.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이미 몇 개 운반을 났고 특공대원들이지. 결국 이제 우리하고 협상을 한 거야. 이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쉬어지는 않을게. 기간이 됐으니까 이게 마지막 하나 그냥 올라가면 얘들이 막 가니까 이것만 운반을 하자. 그런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마지막 가고 거기는 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 옮겨놓고 이제 우리가 말이 그랬지. 우리가 이걸 안 세우나. 외딴 시골에 있는 김재규 묘 앞에 추모비 하나를 세우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정부 측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했을까라는 의문? 좀 놀라움 같은 게 있었어요. 송기숙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비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유족 측과의 사전 협의라든지 일정한 도움이 있었는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혀 대화 한마디 없이 그 후로 얼마나 있다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 왔더라고. 우리는 얼굴은 안 받고 그냥 본의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 와 고맙다고 그랬지. 이 김재규라는 인물과 뭐 일면식도 전혀 인연도 없는 분들이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그 뜻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런 비석을 뭐 수백만 원씩을 각출을 해서 또 정부 측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세운 거니까 비석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1996년에 이 비석이 세워졌다는 게 주요 언론을 통해서 세간에 알려지고 그 직후에 이런 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추모비를 저렇게 파손할 정도면은 김재규라는 인물의 생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모비 하나만 봐도 이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뭐 찬반, 호호, 극단적인 평가가 이 추모비 건립과 뭐 파손 같은 데 잘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30여 년간 이 추모비 건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품속에 지니고 계시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또 여러분들께 전하겠다고 할 때 흔쾌히 승낙을 해주신 송기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송기숙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신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 장의석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